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건해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자궁에 생기는 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궁은 자궁 경부와 자궁 체부로 나뉘고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해서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자궁 경부에 유해한 자극이 반복될수록 증가합니다. 자궁 경부를 자극하는 유해 원인으로는 단연 발암성 인두유종 바이러스인 16번, 18번 감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잦은 성행위, 잦은 출산도 자궁 경부를 자극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암성 염증입니다. 그러니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려면 10살 이후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는 게 안전합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은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외에도 생식기 사마귀와 성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도 자궁 내막에 지나친 발암성 염증 자극이 암을 유발합니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구화된 먹거리와 연관이 많고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 일회용 생리대 장기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자궁 경부암 발병률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궁 내막암 발병률은 빠르게 늘고 있고 발병 연령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화된 먹거리가 비만,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대사에도 이상을 초래해서 자궁 내막이 자극을 받고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궁의 면역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이를 해결해주는 식사법이 제가 늘 강조하는 생식분말과 생과일 중심의 식사입니다. 임신 기간에는 생리가 안 나오죠. 여성 호르몬에 의한 자궁 내벽의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여러 번 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자궁 내막암 발병이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안 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자궁 내막암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서양처럼 자궁 내막암이 여성암의 메인이 될 텐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30세 이전에 결혼하고 30대 전반에 출산하는 것입니다. 생리 없는 임신과 출산이 자궁 내막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생리대 사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7년 일회용 생리대 파동을 잊었겠지만 저와 아내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제품 표면에 표기된 100% 유기농 면이란 문구만을 보고 생리대를 바꿨다가 자궁 근정이 커지고 질염과 자궁 내막염을 앓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일회용 생리대 흡수체에서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생리대는 일반적으로 커버, 날개, 흡수체, 방수층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피부에 닿는 커버 부분에만 유기농 수제를 사용한 뒤 유기농 순면 생리대라고 표시한 것에 속은 것입니다. 잦은 생리대 교체가 매우 불편한데 화학적 흡수제를 넣으면 더 많은 생리혈을 가둬둘 수 있기에 교체 주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젠 톨루엔 같은 1급, 2급 발암물질이 흡수체로 사용되었고 이 중 일부가 생리혈을 타고 질과 자궁 내막으로 역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시중의 일회성 생리대에서 미량의 발암성이 있는 유기화학 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견고한 접착을 위해 발암물질인 본드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생리대 소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흔히 염소계 표백제가 사용되었는데 퓨린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잔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질과 자궁 내막이 각종 발암물질에 15년 이상 노출되고 30, 40대가 되면 자궁 내막암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복부 냉증과 통증, 부정출혈이 있다면 친환경 생리대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임신도 하지 않는 여성의 자궁은 자궁 내막암 위험성이 몇 배로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본원에서 면역치료를 받고 계신 자궁 경부암 환자가 계십니다. 2019년에 자궁 경부암 3기 상태로 진단받고 즉시 수술하고 2년에 걸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연이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항암제 내성이 생기며 대장, 복막, 폐에 다발성 전이가 발견되었고 2023년 1월엔
췌장에서도 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면역항암제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간에서도 전이가 발견되자 2023년 3월에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키트루다 치료를 중단하고 본원에서 3개월간의 면역치료를 받은 후 간과 폐에 있는 암이 얌전해졌고 면역항암제 부작용도 호전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세포독성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거부하고 지금껏 주 2회 본원의 면역치료를 받으며 치료하고 계십니다. 자궁 내막암 환자의 면역치료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자궁 내막암 3기 말 상태로 진단받았고 5월에 자궁과 양측 난소, 나팔관 모두를 제거하였고 대장의 일부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심각한 체중 감소와 체력 저하 그리고 골수 억압을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저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항암 중단을 권했습니다. 이대로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항암 치료를 중단할 자신이 없어 시기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병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철저한 식이영양요법을 준수하면서 주 2회 면역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한 주에는 3회 면역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건강이 회복되어 9차 항암치료가 재개되었고 무사히 11차 항암치료까지 마쳤습니다. 체중 감소가 멈추고 체력도 일부 회복되었지만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인해서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식이, 영양, 면역치료가 병행되었다면 경과가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표준치료를 하는 병원에선 암 사이즈를 줄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거나 영양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전적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런 부분을 도와줄 의사를 만나지 못한다면 표준치료만으론 좋은 결과를 얻긴 어렵습니다. 반면 환자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영양과 면역력에 집중하는 의사를 만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치료만 하는 병원 의사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